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게 왼체 영물이랑 함께, 요 사투리죠. 사실 작가는 경북 김천 출생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가 가능하다면 이걸 보통 토속적이라든지 그 방언이라든지, 그 보통 토속적 방언은 주로 이제 이어지는 선택지가 뭐 되냐면 사실감을 준다 또는 현장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연결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선택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94년부터 수능이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이 아마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이제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영물의 말은 신령스러운 물건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역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자, 코 맹맹의 소리로 훌쩍거리며 삼촌이 말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쩌네, 수면제가 어쩌네. 이건 아마도 위에 있는 물망초 카페, 그죠? 윤마당가의 어떤 그 러브 스토리네, 그죠? 비하인드 스토리네, 그죠? 삼촌이 주인을 닮아 어디가 부러졌는지 오른쪽 뒷발을 들고 껑충껑충 뛰어가는 놈을 가리켜 영물 운운했다. 호식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만담을 시작할 모양이다. 그런 삼촌은 상당히 이 호식이 역견이죠. 사냥개에 대해서 애정이 많죠. 만담을 시작할 모양이다. 삼촌 가슴 속은 암만 해도 푸른색인가 보다. 하지만 그건 암수라. 암수란 말이 좀 애매한데 각주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각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속임수라고 되어 있죠. 속임수. 속임수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속임수라. 그런 속임수를 쓰면 안 되는 거라. 나도 한때 그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초 유마등까지는 못 되더라도 헛된 공명심이죠. 공을 세워서 어떤 명예심을 높이는 건데, 눈이 먼 적이 있어서 불질 잘한다고 알려졌지만 여기저기서 해수구제란 말이 뭐냐면 해로운 짐승을 몰아내어 없앰, 이런 뜻이네, 그죠? 예. 자, 글자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출 문제를 출력해서 한번 보시면 이거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함께 가서 잡아주면 영웅되고 참 재미나지. 근데 한 번은 얼마나 대단하든지 새끼를 몰고 다니면서 소나기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이 몰입꾼들 사이로 잘도 피해 다니는 놈을 만난 적이 있어서 300건도 넘었을까. 엄청 실이 대행 멧돼지에, 여기서 멧돼지 사건이 나오죠. 지금 보세요. 이건 어딥니까? 과거 그 삼촌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대화체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중심으로서 이 사건을 전개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서술상 특징이, 그죠? 그런 놈을 어디 다시 만나겠나? 무려 6박 7일 동안 그 놈을 잡아당겼으니까 말 다 한 거지. 그리고 본 게 안 되겠더라. 어느 순간부터 요 놈이 나 갖고 노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지금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지. 살겠다고 도망하는 멧돼지 신세에 어디에 사냥꾼을 갖고 놀겠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탄 것, 목숨이 그래 우스운 게 아닌기라. 아닌데 말이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라. 어쨌든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였어. 보이는 족족 쏴 죽였어. 그래, 암수는 암수지. 이게 속임수는 속임수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한 5마리쯤 죽였을 기라. 그때 초가을인께 아직도 새끼들 중에 등에 줄이 쫙꽉 꺼져 있을 때였어. 한두 방 쏘면 새끼들은 꿈틀꿈틀 하다가 죽여버렸어. 멀리 있어도 호수 짝은 산탄으로 쏘면 되니까, 이 짝은 호수 쪽이죠. 호수 쪽으로 그 총알을 쏘면 되니까, 어미는 산탄이 박혀도 괜찮다 해도 새끼들은 어미 보는 앞에서 팍팍 쓰러지지. 그러니까 이 어미가 새끼를 두고 도망을 못 가니까 새끼 사냥을 통해서 돼지 어미까지 사냥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암수다, 속임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끼만 노리고 5마리쯤 죽인 뒤에야 도로과 아저씨는 일행에게 다시 돌아가지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30km 정도는 올라간 뒤였다. 도록과 제시는 며칠간의 사냥으로 거짓골이 된 채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일행을 끌고 다시 능선을 따라 돌아오겠다. 사람이야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필시 쫓아온다는 거 말이다. 자, 오른쪽에 볼까요? 뭐긴 뭐라. 어미 멧돼지지. 우리가 새끼들을 덜쳐매고 가니까 어미가 계속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왔어. 자, 이게 짐승의 세계인데 멧돼지의 세계도 어쩝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이 인륜이랍니까? 이게 인간의 지킬 이상의 어떤 자연의 도리죠. 자연의 숙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가 좀 찡한 부분이 있다, 그죠? 자,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그래 찾아오는 기라. 그래서 한 6시간을 걸어가다가 새끼들을 내려놓고 다시 몰이를 시작했어. 그래 갖고 잡았지. 죽을라고 쫓아온 놈이니까. 그런데 봐라. 잡는 그 순간 나도 너맨치로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 눈에 뭐가 보였는가 하나?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텅 비었더라. 결국 너는 못 쐈지. 나도 한참을 못 쐈다. 그래, 벌써 죽일 놈이라 하는 거를 아는 이상 못 쏘는 기라. 쏘면 안 되는 기라. 하지만 일행이 지켜보는 데다가 공명심도 있은께, 공명심은 허영심에 대한 좀 부정적 의미네, 그죠? 안 쏠 수는 없었다. 살아생전 총 한 번 제대로 안 쏴보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지라. 녹아내리는지 멀리 가지가 쌓였던 눈무지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총 쏘기 전에 벌써 죽은 놈이라 하면 나는 도대체 뭘 쏴 죽이겠나. 마을에서 영웅 대접받고 집에 돌아와 며칠을 끙끙 앓다가 깨달았다. 잘못했다. 이게 아까 전에 보기에 보면 깨닫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그죠?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행동은 잘못되는 것을 깨닫는다. 요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된다. 그죠? 자. 아무래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 그러고 보면 그날 내가 잡은 거는 정녕 멧돼지가 아니었던 거라. 이래 산에 오면 썰모 적은 나무나마 리기다 소나무도 살아가고 청설모도 살아가고 바람도 쉼없이 움직이고 정작 그 멧돼지는 이미 죽은 거였으니까 살아있는 자연의 어떤 생태주의, 아까 생태주의 의식이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리기다 소나무도 있어야 되고 청설모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멧돼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쩌면 자연 생태죠. 이 생태주의 의식이 망각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아마 생태주의 인식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서. 그죠? 자. 그러면 아저씨 그만 쏴 죽인 건 뭐라요? 우리는 리기다 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하얀빛과 성긴 겨울 햇살을 투명하게 서로 뒤엉켜 도록과 아저씨는 코를 한번 훌쩍이었다. 눈 밟는 소리와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는 소리 사이에 두고 들릴 뻔했다. 그래, 나는 한번 죽었다. 도록과 아저씨는 또 딴소리였다. 또 딴소리, 엉뚱한 소리였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작품의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추론해야 될 문제가 있죠.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작품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서 작품에 나름대로 완벽하게 주어진 지문에 대한 이해하도록 문항을 또 설계를 합니다. 저 봐라, 리기다 소나무도 있고, 적박구리도 있고, 절에 다 살아가고 있는 기라. 산 것들은 절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용기한 일인가. 나는 그때 깨달았던 기라.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그죠? 내가 해수구제 한다고 싸돌아 다니면서 짐승을 다 쏴 죽인 것도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하고 마누라하고 애 새끼들하고 먹고 살기는 그런 걸 그때서 아는 기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도락구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자네인 줄 알았던 기라. 그리고 나니까 어디에 약실에서 돌멩이 하나를 못 집어넣는 기라.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락구 아저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 눈 쌓인 산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이어졌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이 부분은 아까 전에는 앞에 보는 건 과거의 사냥 이야기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현재로 돌아왔죠. 현재는 것은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전부 다 누굽니까? 도락구 아저씨의 대화, 도락구 아저씨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지친 기색도 없이 눈 쌓인 산길을 더벅더벅 걸어 내려갔다. 아저씨의 말은 알듯 말듯 했다. 내가 네 삼촌을 왜 좋아하는 거 아냐? 좋은 말 상대니까. 그런 거 아니라야.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인생을 나서 총 못 쏜다 하는 사람 아니라. 그래, 내가 네 삼촌을 좋아하는 기라.
내가 뭔 소리 하는 거 알겠나?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것도 만담입니까? 나는 진심으로 되물었다.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멧돼지에 대한 외경심이라고 됩니까? 좀 두려워하면서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을 외경심이란 말을 쓰는데, 멧돼지에 대해서 외경심을 가진 삼촌을 대해서 여기 있는 도락구 아저씨도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이제 동일시에서 뭐 존중하고 삼촌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지문에 대한 해석이 끝났는데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서술상 특징이죠.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빈번한 장면이 전환하고 있다 했을 때 이런 선택지가 평가, 제가 서술상 특징이 여기에 평가 요소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출제 의도라고 합니다. 자, 시험이 학생들에게 이걸 평가하고 싶지. 이 소설을 그때 서술상 특징이 뭐고로 묻는 거 아닙니까? 뭐고라고 물었을 때 이건 출제 의도죠. 반대로 출제 대입자 출제 의도예요. 아, 학생에게 이걸 물어보겠다 해서 평가 요소로 서술상 특징을 물은 거예요. 그럼 이 선택지는 보면 1번 선택지는 항상 평가 요소가 두 가지를 작동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빈번한 장면을 전환하느냐를 보고 이것이 사건의 전개감, 속도감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전개하고 있다는 의미가 없죠. 소설은 당연히 전개하니까. 사건의 속도감이 있느냐, 그 다음에 빈번한 장면을 전환하느냐, 이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풉니다. 앞부분에 빈번한 장면을 전환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물의 해상을 통해서 사건의 현재 매개를 경험을 전달하고 있던데 인물의 해상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면 되죠. 인물의 해상이 있었죠. 과거의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담이 있었습니까? 맨날 멧돼지 사냥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게 답이 적절한 것으로 선택이 될 수 있죠. 공간의 이동은 있었죠. 공간에 인물이 갈등이 해소된 건 없었으면 인물의 갈등은 없었죠. 요약적 서술과 대화는 있었지만 요약적 서술은 어떠세요?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반전은 없었어요. 그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것은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인데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또 없었죠.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28번 볼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추론적 내용이기도 하나 사실은 작품에 대한 구체적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추론이가 보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독서 영역에서 인문사 영역이나 과학기술 영역에서 미루 알 수 있는 것 또는 알 수 있는 것 했을 때 좀 추론적인 어떤 사고를 작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보다는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삼촌 나에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습니까? 들려주었습니까? 있었죠. 그게 보면 윤마등과의 어떤 러브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있었죠. 삼촌은 사냥개에 동행한 엽견, 사냥개 호식이가 자신을 담았다는 데서 영물이라고 불렀습니까? 이건 아니죠. 영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미 돼지를 사냥하는 새끼 돼지를 이용하는 이것을 영물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답은 살짝 낚은 거죠. 도로까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던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맞죠? 도로까지는 부상자 삼촌을 등했고 니게다 소나무를 빠져 숨을 나왔다. 이건 사실적인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 수 있는 내용,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 말 자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추론적 사고 영역이라고 포함되지만 사실은 이 문학 작품에서는 대부분 사실적 사고,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내용 파악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락과자는 삼촌의 애들이 생각나서 멧돼지에 총을 쏘지 못했다는 심정을 이해했다라고 이제 이게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소설 지문 부분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9번 볼까요? 나와 도락과 아저씨의 대화 양상을 고려해 기억력을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억력은 뭐죠? 아까 전에 보면 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죠. 내 물음에 도락과 아저씨는 영 딴소리였다는 거하고 내가 이해 못했다는 거하고 딴소리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도락과 또 딴소리 했다고 그죠. 이 딴소리 했다 이 말을 통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저씨 말에 나의 놀라움, 그 불신감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의 질문을 가로막는 도락까지 태도. 질문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자, 기억력을 통해서 나와 도락까지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이 추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도락까지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추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 맞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력이 연결되면서 계속 만담이 이어지거나 도락과 아저씨에 대한 나의 생각, 냉소적인 태도는 아니죠. 냉소는 비꼬는 거죠. 비꼬고 차갑게 대한 태도, 그건 아니죠. 니언은 기억에 담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려는 바람이 이루어진 데서 성취감은 전혀 관계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30번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데리고 한번 볼까요? 도락과 아저씨의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식 변화된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복이 맞습니까? 복이 요소가 있죠. 자, 죽은 새끼들을 쫓아온 어미돼지와 시스템은 이건 어떻습니까? 지문 요소 맞죠? 계기가 맞습니까? 네. 맞죠? 답은?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도락같이 한때 멧돼지 생명을 우습게 여겼던 이유는 멧돼지를 자신의 공격심을 드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기 요소가 뒤에 왔죠. 지문 요소가 앞에 오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보기 요소 먼저 올 수도 있고 선택지에 지문 요소 올 수도 있고, 이거는 서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죠. 그 구체적인 상황의 경우의 수는 제가 적어 집필한 책에 선택지 보기의 어떤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도락과 아저씨가 자신이 한번 죽었다고 말한 것은 멧돼지들을 거침을 죽었던 것을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한다는 행동이었죠. 자, 도락과 아저씨가 세 사람과 마주친 멧돼지를 죽이지 않는 것은 자연 속에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소중하다는 생태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자, 도락과 아저씨의 새끼 생명을 빼앗아 어미돼지를 잡는 사냥법을 어떻습니까? 속임수라고 한 삼촌의 말에 동의한 것은 어떻습니까? 멧돼지의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전혀 내용 연결이 안 되죠. 따라서 답은 5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2020년도, 2020학년도 3월 9일 첫 모의고사 현대소설에 대한 네 문제죠. 네 문제에 대한 작품은 설명과 그리고 구체적인 문항풀이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남은 것은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 35번부터 36, 37번 세 문제에 대한 고전소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감상, 이해, 설명하면서 문항을 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